선진국에서 채택한 정부 형태를 원형 그대로 수입해 실행한다고 해서 그 원산지에서의 성공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통치 구조 논의할 때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미국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제가 있다. 세상에는 영국과 같은 형태의 내각제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자체도 사실은 미국하고 전혀 다른 대통령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 상의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총리가 100% 권한을,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본이라든지 영국과 같은 경우는 사실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뭐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뭐 이탈리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어떤 정치적 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사회 A부터 Z까지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걸 좀 나눠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통치 형태와 관련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결되길 바라는 정치적 폐해나 문제들이 정부 형태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부 형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안적 정부 형태로 바꾼다면 금방이라도 국정 운영의 형편이 좋아질지,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없을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정답 역시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또는 다수결로 판단해서 결정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의회나 공론조사 같은 방식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겠다는 의지와 열망은 대한민국 정부 형태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중심제의 대안으로 의원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 국민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결단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수기와 의사 형성을 통해서 국민적 결단이 내려진다면 개헌의 대상 목록에 올라갈 수 있겠죠. 국민적 결단이 내려지면 개헌의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는 홍 교수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국회나 사법부가 현실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를 해결하거나 극복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6공화국이 시작된 87년 13대 대선에서 2022년 20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빼놓고는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율까지 넣으면 유권자 총수의 30% 안팎으로 지지를 얻은 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독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에 대통령 당선을 위한 최소 득표수가 규정되어 있죠.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여기에도 미달하거나 아니면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할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단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극한적 대립과 투쟁을 불사하는 극히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는 가장 잔인하고 예외 없는 승자 독식의 게임입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는 불과 24만 7,007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169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정권을 빼앗긴 탓에 대통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인지 제왕적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패자의 무차별 공방이 펼쳐지는 비타협의 극한적 대결 정치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답이 되겠고, 극한적 대결 정치가 문제라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나 다른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정책 경쟁보다 사소한 흠을 잡고 물고 뜯는 지금의 정치 문화를 바꿀 그런 길이 막막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 또는 제한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극한적 대결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의원 내각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다루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 중심제 전반을 짚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의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이 쏠리면서 지금 우리에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987년 13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세평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무한대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패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었지요.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개헌에서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 형태에 대한 뾰족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구하려 들지 않고 반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해 많은 분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